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리기 전에 저는 이미 눈을 뜹니다. 30년 된 낡은 이유식 앞치마를 두르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저의 일상이 되었어요. 이 앞치마를 보면 은혜를 키울 때가 생각나는데 그때도 이렇게 새벽부터 분주했었나 싶어요. 할미, 할미! 3살 민준이의 목소리가 방 안에서 들려옵니다. 아직 잠이 덜 깬 목소리지만 저를 부르는 소리에는 어김없이 애교가 묻어 있어요. 이 아이에게 저는 엄마보다도 가까운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응, 할미 왔어. 우리 준이 일어났네. 민준이 방으로 들어가니 이 아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까르르 웃고 있어요. 매일 아침 이렇게 저를 맞아주는 손자를 보면 가슴이 뭉클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오늘 하루도 시작되는구나 하는 피로감이 밀려옵니다. 기저귀를 갈아주고 얼굴을 씻겨주는 동안 저는 오늘의 일정을 머릿속으로 정리해 봅니다. 아침 이유식 먹이기, 놀이터 가기, 점심 준비하기, 낮잠 재우기, 간식 주기, 저녁 이유식. 하루 종일 민준이 중심으로 돌아가는 시계추 같은 일삼이에요. 할미, 배고파. 알았어, 우리 준이. 할미가 맛있는 거 해줄게. 부엌으로 가서 이유식을 데우면서 저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동네 할머니들이 경로당으로 향하는 모습이 보여요. 예전에는 저도 그 무리에 섞여서 화투도 치고 수다도 떨었는데 이제는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엄마, 민준이 잘 지냈어요? 은혜가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물어봅니다. 회사에 나가기 위해 서둘러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와요. 매일 같은 질문, 같은 대답의 반복입니다. 잘 잤어. 너도 어서 준비해라. 고마워요, 엄마. 오늘도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 이 말이 요즘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되어버렸어요. 부탁이라는 건 거절할 수도 있는 일인데 저에게는 선택권이 없으니까요. 손자를 내팽개칠 수도 없고 딸의 직장 생활을 포기하라고 할 수도 없고 은혜가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저는 민준이에게 이유식을 먹여줍니다. 숟가락을 입에 넣어주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오늘 해야 할 일들을 계속 생각하게 돼요. 빨래도 해야 하고 장도 봐야 하고 민준이 옷도 빨아야 하고 우리 준이 할미랑 오늘 뭐하고 놀까? 민준이가 이유식을 흘리면서 웃어요. 이 웃음을 보면 모든 피로가 사라질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오늘도 하루 종일 이 아이와 둘이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엄마, 저 늦을 것 같아요. 민준이 점심은 냉장고에 있는 거 데워서 주세요. 아, 그리고 오늘 소아과 예약 있는데 오후 3시예요. 예방접종 맞추러 가야 해요. 은혜가 가방을 메면서 연달아 말을 쏟아냅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이며 듣고 있어요. 소아과까지 가려면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야 하는데 민준이를 데리고 가는 길이 만만치 않다는 걸 은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 없으면 어쩔 뻔했어요. 은혜가 민준이 이마에 뽀뽀를 하고 저에게도 인사를 합니다. 고맙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복잡한 감정이 들어요. 정말 고맙게 생각한다면 아니에요. 이런 생각하면 안 되죠. 은혜도 힘들게 직장 다니는데 제가 이기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문이 닫히고 집안이 조용해집니다. 이제 저와 민준이 둘만 남았어요. 하루가 이제 시작인데 벌써 지친 기분이 드는 건 왜일까요?
민준이가 이유식 그릇을 바닥에 떨어뜨리면서 웃어요. 바닥에 흩어진 이유식을 보며 저는 무릎을 꿇고 닦기 시작해요. 이런 일이 하루에 몇 번씩 반복되는지 이제는 세지도 않습니다. 정말이지. 이 나이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을 줄이야. 은혜를 키울 때도 힘들었지만 그때는 젊어서 그런가 이렇게 몸이 아프지는 않았는데요. 민준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놀이터로 향합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무거운 유모차를 끌고 내려가는 것이 예전만큼 쉽지 않다는 걸 느껴요. 손목도 아프고 허리도 뻐근하지만 민준이가 놀이터에서 노는 걸 좋아하니까 매일 나가야 해요. 놀이터에 도착하니 다른 할머니들도 손자 손녀들과 나와 있어요. 모두들 비슷한 표정으로 아이들을 지키고 있는 모습이 저와 똑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숙 씨. 옆자리 벤치에 앉은 영자 할머니가 인사를 건넵니다. 이분도 저와 비슷한 처지로 손녀를 키우고 계세요. 아이고, 영자 씨, 오늘도 나오셨네요. 그럼요. 집에만 있으면 애가 답답해해서요. 정숙 씨는 요즘 어때요? 많이 힘드시죠? 영자 할머니의 물음에 저는 괜찮다고 대답하면서도 정말 괜찮은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아요. 힘들다고 말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다들 비슷한 처지인데요. 민준이가 미끄러짐 틀에서 할미, 봐! 하고 손을 흔들어요. 저는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지만 속으로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네요. 오후 3시. 소아과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대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민준이를 무릎에 앉히고 기다리는 동안 제 손목이 계속 아파옵니다. 병원에 와서 정작 아픈 건 저인데 진료받는 건 손자라는 게 아이러니해요. 예방접종을 맞고 우는 민준이를 달래느라고 등에서 식은땀이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준이가 유모차에서 잠을 들었어요. 잠든 얼굴을 보니 천사 같아서 모든 힘든 것들이 잠깐 잊혀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집에 도착하자마자 현실이 다시 시작됩니다. 민준이 저녁 이유식 준비하고 목욕 시키고 재우고 은혜가 출근할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일들이에요. 밤 9시. 은혜가 출근해서 들어옵니다. 엄마,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어요. 민준이 잘 지냈어요? 응, 예방접종도 잘 맞았어. 다행이네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 없으면 정말 어쩔 뻔했어요. 고맙다는 말을 또 듣습니다. 정말 고맙게 생각한다면 아니에요. 이런 생각하면 안 되죠. 은혜도 힘들게 직장 다니는데 제가 이기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민준이를 재우고 나서야 저만의 시간이 생깁니다. 소파에 앉아 무릎을 주무르며 하루를 돌아보니 오늘도 저는 저를 위한 시간은 하나도 없네요. 내일도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같은 일상을 반복할 것이고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손자는 사랑스럽지만 가끔 이런 생각이 드는 제가 나쁜 할머니인 걸까요? 내 인생은 언제 시작되는 걸까요?
30년 된 앞치마를 벗어두면서 저는 문득 궁금해집니다. 내가 정말 할머니인가? 아니면 그냥 보무인가? 이 마음을 누구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젯밤부터 손목이 유난히 아팠습니다. 민준이를 안고 달래다가 잠이 들어서 그런지 아침에 일어나니 손목이 퉁퉁 부으더라고요. 손목을 돌려보려고 하니 찌릿하게 아파서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왔어요. 거울을 보니 손목이 평소보다 굵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적이 처음은 아니에요. 민준이가 무거워질수록 손목 아픈 날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유독 심한 것 같아요. 한비, 응가! 민준이가 방에서 부르는 소리에 급히 달려갔습니다. 기저귀를 갈아주려고 민준이를 들어 올리는 순간 손목에 전기가 오는 것 같은 아픔이 확 올라왔어요. 아유, 에, 아. 민준이를 다시 내려놓고 손목을 주물러 봤지만 아픔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태로 하루 종일 민준이를 돌볼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죠. 아침 이후식은 해줘야 하고 은내는 출근 준비로 바쁘고 왼손으로 최대한 조심스럽게 이유식을 데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민준이 옷 좀 갈아입혀주세요. 저 늦을 것 같아요. 은혜가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말했어요. 평소 같으면 그래 알았어 하고 대답했을 텐데 오늘은 손목이 아파서 민준이를 안아 올리는 것도 힘들 것 같았어요. 은혜야, 엄마 손목이 좀 아픈데. 네? 손목이요? 어디가 아프세요? 은혜가 잠깐 돌아보더니 제 손목을 살펴봤어요. 부어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죠. 어머, 많이 부었네요?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어젯밤부터 좀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은데. 그러세요. 오늘 병원 가보세요. 은혜가 쉽게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문제는 민준이였어요. 병원에 가려면 누군가 민준이를 봐줘야 하는데 마땅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민준이는 어떻게 하지? 아, 그러게요. 은혜가 잠깐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시계를 보고는 다시 바쁜 듯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엄마, 죄송한데 오늘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서 빠질 수가 없어요. 승진 심사도 곧인데. 승진 심사. 이 말만 나오면 저는 할 말이 없어집니다. 은혜의 미래가 걸린 일인데 제가 아프다고 발목을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 알겠어. 그럼 내일 가볼게. 고마워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내일은 제가 반차라도 선서. 은혜가 미안해하는 표정으로 말했지만 제가 보기엔 그래도 안도의 기색 더 컸어요. 결국 오늘도 제가 참고 견뎌야 하는 거죠. 은혜가 출근하고 나니 저와 민준이만 남았습니다. 손목은 여전히 아팠지만 민준이는 그런 걸 모르니까 평소와 똑같이 놀아달라고 보채요. 한미 안아줘. 민준이가 팔을 벌리며 안아달라고 합니다. 평소 같으면 기쁘게 안아줬을 텐데 오늘은 정말 부담스러웠어요. 그래도 이 아이를 실망시킬 수는 없어서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아유. 민준이를 안는 순간 손목에서 욱신거리는 아픔이 올라왔어요. 민준이는 제 얼굴을 보며 웃고 있었는데 저는 아픈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억지로 웃음을 지었어요. 정말이지 내가 로봇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프면 아프다고 말할 수도 있고 쉬고 싶으면 쉴 수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점심시간이 되어서 민준이 이유식을 준비했는데 손목 때문에 숟가락 잡는 것도 힘들었어요. 민준이에게 밥을 먹여주면서도 계속 손목을 신경 쓰게 되었죠. 할미, 왜 안 웃어? 민준이가 제 표정을 보며 물어봤어요. 이 아이가 눈치를 챈 건가 싶어서 깜짝 놀랐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민준이 앞에서는 웃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들켰나 보네요. 아니야, 할미 웃고 있어. 우리 준이가 밥 잘 먹어서 기뻐.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민준이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이렇게 어린 나이도 어른의 표정을 읽을 줄 아는 것 같아요. 오후에 민준이를 재우려고 했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보채기 시작했어요. 잠투정을 부리면서 계속 안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안아서 현대로 재웠는데 오늘은 정말 무리였어요. 준아, 침대에서 자자. 할미가 옆에 있을게. 하지만 민준이는 듣지 않고 계속 울면서 안아달라고 했어요. 어쩔 수 없이 아픈 손목을 참고 민준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안고 흔들어주는 동안 손목이 너무 아파서 눈물이 날 뻔했는데 민준이는 제 품에서 평안하게 잠들어가고 있었죠. 이 아이의 평화로운 얼굴을 보니 제 아픔 좀 참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날 저녁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은내가 출근해서 들어오는데 회사에서 야근을 해야 된다는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엄마, 죄송한데 오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다시 수정해야 돼서 야근을 해야 돼요. 승진 심사도 앞두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시기거든요. 이해해 주시죠. 또 승진 심사 이야기입니다. 저는 하루 종일 아픈 손목을 참고 민준이를 돌봤는데 은내는 야근을 한다고 하네요. 그럼 민준이 저녁은 내가 해주고 재우는 것도 내가 하라는 거야? 죄송해요, 엄마. 정말 어쩔 수 없어요. 내일은 꼭 일찍 들어올게요. 은내가 미안해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아픈 손목을 참고 견뎠는데 저녁까지 혼자 다 해야 한다는 게 너무 억울했거든요. 은혜야, 엄마도 사람이야. 하루 종일 손목이 아픈데도 참고 견뎠어. 그런데 너는 나한테 계속 미안하다고 문하지 정작 도와주진 않잖아. 엄마, 정말 몰랐어요. 그렇게 힘드신 줄. 힘든 거야.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민준이만 돌보고 내 시간은 하나도 없어.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고 친구들도 만날 수 없고. 말하면서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왔거든요.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은혜가 눈물을 글썽이며 사과했지만 저는 사과만으로는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미안하다는 말만 하지 말고 정말로 해결책을 생각해봐.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네, 내일 회사에서 상황 정리 비면 이야기해요. 정말 죄송해요. 은혜가 결국 야근하러 나갔고 저는 또다시 민준이와 둘만 남았습니다. 손목은 여전히 아팠지만 민준이 저녁을 먹여야 하고 재워야 했죠. 민준이에게 저녁을 먹여주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너무 이기적인 걸까? 딸이 열심히 일하는데 제가 투정을 부리는 걸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잘못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아프면 아프다고 말할 권리도 있고 쉬고 싶을 때 쉴 권리도 있는 거 아닌가요? 민준이를 재우고 나서 저는 소파에 앉아 손목을 주물렀어요. 붓기는 더 심해졌고 아픔도 더 심해졌어요. 내일은 꼭 병원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민준이를 어떻게든 맞기라도 가야겠어요. 제가 쓰러지면 누가 민준이를 돌볼 건가요? 은혜가 늦은 밤에 들어왔을 땐 저는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잠이 깊게 들지 않아서 은혜가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죠. 엄마, 정말 죄송해요. 은혜가 제 방 앞에서 작은 소리로 뭉얼거리는 것도 들었는데 저는 모른 척했어요. 지금은 사과보다는 진짜 해결책이 필요한 때였거든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손목 아픔도 그렇지만 마음이 너무 복잡했어요. 내가 정말 너무 이기적인 걸까? 하지만 이렇게 계속 참기만 하면 언제 끝날까? 민준이는 사랑하지만 내 인생도 있는 거 아닌가요?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금세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시간이었어요. 내일은 꼭 뭔가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어젯밤 은혜와 나눈 대화 이후 집안의 분위기가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은혜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저를 대하고 저는 제가 너무 심하게 말한 건 아닌가 하는 죄책감이 들어요. 하지만 손목은 여전히 아팠고 민준이는 여전히 제 돌봄이 필요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헬미, 놀아줘. 민준이가 장난감을 들고 와서 저에게 보여줍니다. 예전 같으면 기쁘게 함께 놀아줬을 텐데 요즘은 이런 순간도 부담스럽게 느껴져요.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병원에는 결국 다음 주로 미뤄졌습니다. 은혜가 다음 주에 반차 써서 민준이 봐드릴게요. 라고 했지만 과연 그때까지 제가 버틸 수 있을까요? 오늘은 평소보다 더 일찍 민준이와 놀이터에 나왔어요.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고 계속 손목만 신경 쓰게 되거든요. 그런데 놀이터에 나와도 마음이 편하지 않더라고요. 다른 할머니들을 보니 모두들 저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았어요. 손자 손녀들을 데리고 나와서 하루 종일 지키고 있는 모습들이요.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숙 씨, 안녕하세요. 벤치에 앉아 있는데 영자 할머니가 다가왔어요. 이분과 이야기하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것 같았거든요. 아이고, 영자 씨, 오늘도 나오셨네요. 그럼요. 집에만 있으면 애가 답답해 하잖아요. 그런데 정숙 씨,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으세요? 영자 할머니가 제 표정을 살펴보며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평소 같으면 괜찮다고 넘어갔을 텐데 어젯밤 은혜와의 대화 이후로 마음이 복잡해서 그런지 솔직하게 말하고 싶어졌어요. 사실 요즘 좀 힘들어요. 손목도 아프고 매일 이렇게 민준이만 돌보고 있으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아이고, 손목이 아프시다고요? 그럼 병원에 가보셔야죠. 가고 싶은데 민준이를 맡길 데가 없어서요. 은혜는 회사 일 때문에 바쁘고. 그래도 몸이 우선이잖아요. 아프면 가봐야죠. 용자 할머니는 쉽게 말씀하시지만 실제로는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었어요. 요즘 젊은 엄마들은 정말 바쁜 것 같아요. 우리 때와는 다르지요. 우리는 시어머니 도움도 별로 못 받고 혼자 다 키웠는데 지금은 할머니가 다 해주니까. 영자 할머니의 말을 들으니 더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상황에 당연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영자 씨는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생각이세요? 글쎄요, 손녀가 클 때까진 해줘야죠. 그게 할머니 역할 아닌가요? 할머니 역할. 이 말이 제 가슴에 꼭 박혔어요. 정말 이게 할머니의 역할일까요? 하루 종일 손자만 돌보고 아파도 병원에 못 가고 친구들도 못 만나는 게 할머니라면 해야 하는 일일까요? 우리 나이에 뭘 더 바라겠어요. 자식들 잘 되고 손자 손녀 건강하게 크는 게 제일이지요. 영자 할머니의 말에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우리 나이에는 아무것도 바라면 안 되는 걸까요? 내 건강도, 내 시간도, 내 꿈도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놀이터에서 돌아오는 길에 동네 카페를 지나가게 됐어요. 창문 너머로 보니 제 또래의 여성들이 모여서 수다를 떨고 있더라고요.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모습이 정말 자유로워 보였어요. 예전에도 저도 가끔 친구들과 카페에서 시간을 보냈는데 언제부터 그런 시간이 사라진 걸까요? 민준이를 돌보기 시작한 이후로는 제 친구들과 만날 기회가 거의 없어졌어요. 할미, 뭐 봐? 민준이가 제가 카페를 바라보는 것을 보고 물어봤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집에 가자. 하지만 마음속으론 계속 생각했어요. 저 사람들처럼 자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날이 언제 올까요? 집에 도착해서 민준이 점심을 준비하는데 문득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게 됐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늙어 보이게 된 걸까요?
머리는 헝그러져 있고 옷도 민준이 이유식이 묻어서 얼룩이져 있었어요. 예전에는 외출할 때마다 옷도 예쁘게 차려입고 화장도 하고 나갔는데 이제는 민준이 때문에 그럴 여유도 없어졌어요. 내가 언제 이렇게 된 거지? 거울 속의 제 모습을 보며 씁쓸한 마음이 들었어요. 손자를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자신을 돌보는 것도 중요한 거 아닌가요? 오후에 민준이가 낮잠을 자는 동안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봤어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뭘까? 지금 이 생활이 행복한 걸까? 민준이는 사랑스러워요. 정말 소중한 손자고 이 아이가 건강하게 크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기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인생을 완전히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전에 제가 좋아했던 일들을 떠올려 봤어요. 요리하는 것도 좋아했고, 책 읽는 것도 좋아했고, 친구들과 여행 가는 것도 좋아했어요. 언제부터 이런 것들이 제 삶에서 사라진 걸까요? 민준이가 깨어나서 간식을 달라고 보챘어요. 평소 같으면 바로 준비해줬을 텐데 오늘은 잠깐 망설여졌어요. 잠깐만, 할미가 생각 좀 하고 했어. 민준이는 이해할 수 없겠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이 아이에게는 할머니가 항상 자신만 생각해주는 존재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도 제 자신을 생각할 권리가 있는 거 아닌가요? 할머니라고 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살아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은혜가 퇴근해서 들어왔을 때 저는 결심을 하고 있었어요. 엄마, 오늘 어떠셨어요? 손목은 좀 괜찮으세요? 은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어젯밤 일 때문에 미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은혜야, 우리 진지하게 이야기해보자. 네? 무슨 이야기요? 민준이 돌보는 일 말이야.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은혜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마 제가 민준이를 돌보는 것을 거부하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되었을 거예요. 나도 내 인생이 있어.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민준이만 돌보고 내 시간은 하나도 없는 게 정상인 것 같지 않아. 엄마, 그럼 어떻게 하자는 말씀이세요? 나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뭔가 변해야 한다는 건 확실해. 내가 할머니인지 보모인지도 모르겠어. 제 마음속에 있던 말이 드디어 나왔어요. 할머니인지 보모인지. 정말 요즘 제가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었거든요. 엄마, 죄송해요. 정말 몰랐어요. 미안하다고만 하지 말고 같이 해결책을 찾아보자. 나도 민준이를 사랑해. 하지만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어.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오늘 은혜에게 한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하지만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다는 것도 확실했어요. 뭔가 변화가 필요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30년 된 앞치마를 바라보았는데 은혜를 키울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용해온 이 앞치마가 문득 무겁게 느껴졌어요. 내일부터는 뭔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정확히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태로는 안 된다는 건 확실했어요. 내 인생은 언제 시작되는 걸까요? 할머니가 되었다고 해서 모든 걸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나도 꿈꿀 권리가 있고 행복할 권리가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지만 내일 아침이 되면 또다시 같은 일상이 반복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일상을 그냥 받아들이지만은 않을 거예요. 뭔가 변화를 만들어야 해요. 저를 위해서, 그리고 결국은 가족 모두를 위해서. 오늘도 어김없이 민준이와 놀이터에 나왔습니다. 순묵은 여전히 아팠지만 집에만 있으면 더 답답해지는 것 같아서요. 벤치에 앉아서 민준이가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데 옆자리에 처음 보는 할머니가 앉으셨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분 같았어요. 저보다 조금 어려 보이는데 표정이 무척 밝아 보였습니다. 저는 이수진이라고 해요. 딸이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이 놀이터는 처음이에요. 아, 그러시군요. 저는 김정숙입니다. 수진 씨는 5살 손녀 하은이를 데리고 나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다른 할머니들과는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옷차림도 깔끔하고 표정도 밝고. 정숙 씨는 손자분을 오래 돌보고 계세요? 네, 3년째 돌보고 있어요. 수진 씨는 어떠세요? 저는 일주일에 3일만 돌봐요. 나머지는 딸이 육아휴직 중이거든요. 일주일에 3일만? 그런 게 가능한 일인가요? 저는 365일 내내 민준이를 돌보는데 이런 방법도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처음에는 매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안 된다고 했어요. 저도 제 생활이 있다고요. 수진 씨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딸의 부탁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게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럼 딸분이 뭐라고 하던가요? 처음에는 서운해했죠. 하지만 제가 계속 설명해 줬어요. 할머니도 자기 인생이 있다고 도와주는 거지 당연한 게 아니라고요. 이런 할머니도 있구나 싶었어요. 저는 은혜의 부탁을 한 번도 거절해 본 적이 없는데 수진 씨는 당당하게 자기 의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숙 씨는 어떠세요? 많이 힘드시죠? 네, 사실 요즘 좀 힘들어요.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돌보니까요. 매일요? 그럼 정숙 씨만의 시간은 언제 가져요? 그런 시간은 별로 없어요. 어머, 그럼 안 되죠. 할머니도 할머니만의 시간이 있어야 해요. 수진 씨가 당연하다는 듯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상하게 살고 있는 것 아닌가 싶었어요. 저는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만 하은이를 돌봐요. 나머지 날에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해요. 서예도 배우고 친구들도 만나고요. 서예를 배우신다고요? 이 나이에도 새로운 걸 배울 수 있다는 게 부러웠어요. 저도 예전에는 친구들을 자주 만났는데 요즘은 시간이 없어서. 시간은 만드는 거예요. 가족들이 이해해줘야 하고요. 정숙 씨, 딸분과 한번 진지하게 이야기해보세요. 수진 씨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말 시간은 만드는 건 걸까요? 저도 당당하게 제 의견을 말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도 사람이에요. 아프면 아프다고 말할 수 있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해요. 그날 수진 씨와의 만남이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어요. 같은 할머니인데도 이렇게 다르게 살 수 있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부러웠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은혜에게 말해봤어요. 은혜야, 오늘 놀이터에서 만난 할머니가 계시는데 그분은 일주일에 3일만 손녀를 돌본다더라. 네? 3일만요? 응. 나머지는 딸이 직접 돌본다고 하더라고. 아, 그런 경우도 있나 보네요. 은혜의 반응이 시큰둥했어요. 아마 자기한텐 해당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매일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며칠만 돌보는 거 말이야. 은혜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제가 민준이를 돌보는 것을 거부하려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된 것 같았어요. 엄마, 지금까지 잘 해오셨는데 왜 갑자기... 잘 해온 게 아니라 그냥 참고 해온 거지. 그날 밤 저는 수진 씨의 말을 계속 떠올렸어요. 할머니도 사람이다. 시간은 만드는 것이다.
당당하게 의견을 말해야 한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저도 수진 씨처럼 당당하게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아침 30년 된 앞치마를 두르면서 문득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이 앞치마를 처음 샀을 때가 생각났어요. 은혜가 이제 막 돌이 지났을 때였죠. 그때도 지금과 똑같았어요. 하루 종일 아이만 돌보고 시어머니 눈치 보고 남편은 육아는 여자 일이라며 무관심했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지? 30년 전에도 똑같은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참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죠. 며느리니까, 엄마니까, 여자니까. 은혜가 아플 때도 혼자 병원에 데리고 다녔어요. 남편은 회사 일이 바쁘다고 했고 시어머니는 요즘 애들은 너무 약하다며 별일 아니라고 했었죠. 밤새 열이 나는 은혜를 안고 있으면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몰라요.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고 모든 책임은 저 혼자. 그런데 지금 은혜가 똑같은 걸 저한테 하고 있네요. 저를 당연하게 여기고 제 어려움은 모르고. 할미, 왜 울어? 민준이가 제 얼굴을 보면서 물어봤어요. 언제 눈물이 났는지도 모르게 울고 있었나 봐요. 아니야, 할미 안 울어. 하지만 마음속으론 계속 눈물이 났어요. 30년 전의 서러움과 지금의 서러움이 겹쳐서. 그때 은혜에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늘 또 야근해야 할 것 같아요. 또 야근이라고요? 요즘 은혜는 야근이 너무 잦아요. 승진 준비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럼 민준이는 어떻게 하라는 거죠? 은혜야, 엄마도 힘들어. 매일 이렇게 늦으면. 엄마, 지금이 정말 중요한 시기예요.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참아달라는 말. 30년 전에도 똑같이 들었단 말이에요. 남편도 시어머니도 모두 저보고 참으라고 했었죠. 그날 저녁 민준이를 재우고 나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어요. 은혜 어릴 때 사진들을 보니까 그때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이 아이를 혼자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때는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내가 할 일 다 했다며 무관심했고 남편은 애 키우는 건 당연히 엄마 몫이라고 했었죠. 새벽에 열이 나서 우는 은혜를 안고 있으면서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하지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바보 같았어요. 왜 당연하다고 생각했을까요? 남편도 아빠인데 왜 육아에 참여하지 않는 게 당연했을까요?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번에는 제가 은혜의 자리에, 은혜가 저의 자리에. 엄마, 들어왔어요. 은혜가 늦은 시간에 들어왔어요. 피곤한 표정이었지만 민준이 잘 자고 있는 걸 확인하고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은혜야, 앉아라. 엄마가 할 이야기가 있어. 네? 무슨 이야기요? 30년 전 이야기야. 네가 어릴 때 말이야. 그날 밤 저는 은혜에게 처음으로 제가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해줬어요. 혼자서 육아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도와달라고 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던 일들을. 엄마, 정말 몰랐어요. 네 아빠도 할아버지도 모두 엄마가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그때 엄마는 그게 맞는 줄 알았고. 그럼 지금은? 지금은 알겠어. 그게 잘못된 거였다는 걸. 그런데 지금 너도 똑같이 하고 있어. 은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마 자신이 저한테 했던 일들을 다시 생각해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엄마는 30년 전에도 혼자였어. 그리고 지금도 혼자야.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니? 그날 밤 이야기 이후 집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은혜가 저를 보는 눈빛도 달라지고 말투도 조심스러워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해결책은 없었어요. 은혜의 회사 일정도 바뀔 수 없고 저도 민준이를 내팽길 수는 없고
그래도 한 가지는 달라졌어요. 은혜가 제 힘든 정을 인정해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조금은 위로가 되었어요. 그날도 평소와 같은 아침이었습니다. 민준이 아침 이유식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하지만 몸이 평소보다 더 무거웠어요. 손목 아픔은 더 심해졌고 어깨도 결렸고 허리도 아팠어요. 오늘은 좀 쉬고 싶다. 혼잣말로 중얼거렸지만 민준이는 그런 제 마음을 모르고 할미 놀아줘! 하고 보챘어요. 은혜는 아침 일찍 중요한 미팅이 있다고 서둘러 나갔어요. 엄마, 오늘도 부탁드려요. 라는 말만 남기고. 점심때쯤 되니까 어지러움증이 시작됐어요. 민준이 유식을 먹이고 있는데 갑자기 눈앞이 흐려지면서 비틀거렸어요. 잠깐만. 의자에 앉아서 심호흡을 해봤는데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또 심해지는 것 같았어요. 할미, 왜 그래? 민준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이 아이 앞에서 쓰러질 수는 없다는 생각에 억지로 버텼어요. 하지만 오후 3시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민준이를 안으려고 일어서는 순간 갑자기 의식이 흐려지면서 다음에 정신을 차린 곳은 병원이었어요.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제 상태를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실신으로 보입니다. 혈압도 많이 올라가 있고 전반적으로 몸이 많이 지쳐 있어요. 과로와 스트레스? 그러고 보니 언제부터 제대로 쉰 적이 없었죠. 보호자분은 언제 오시나요? 딸이 회사에 있는데 은혜에게 연락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아마 회의 중인가 봐요. 그럼 민준이는 어떻게 된 거죠? 할머니, 걱정 마세요. 옆집 아주머니가 아이를 봐주고 계세요. 옆집 아주머니라니 민준이가 낯선 사람과 있더니 걱정이 됐어요. 1시간 후에야 은혜가 헐레벌떡 달려왔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쓰러졌어. 민준이는? 옆집에서 봐주고 계세요. 엄마, 정말 놀랐어요. 은혜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아마 충격을 많이 받은 것 같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다시 와서 상황을 설명해 주었어요. 과로가 심해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많이 힘드셨나요? 저희 어머니가 손자를 돌봐주고 계세요. 아, 그렇다면 좀 더 쉬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이상제로는 몸이 버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에 은혜가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몰랐어요. 이렇게 심각한 줄. 말 안 했으니까 모르지.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민준이를 보니까 눈물이 났어요. 옆집 아주머니와 있으면서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할미 어디 갔어? 민준이가 제게 꼭 안기면서 물어봤어요. 이 아이도 무서웠나 봐요. 할미가 잠깐 아팠어. 이제 괜찮아. 하지만 정말 괜찮은 걸까요? 의사 선생님은 쉬라고 했는데 민준이를 돌보면서 어떻게 쉬죠? 그날 밤 은혜가 저에게 와서 말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엄마가 이렇게 힘드신 줄 몰랐어요. 이제 알았으니까 어떻게 할 거야?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해 볼게요. 정말? 네, 엄마 건강이 더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민준이를 직접 키워야죠. 그 말을 듣고 조금 안도했어요. 드디어 은혜가 현실을 받아들인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어요. 은혜가 육아휴직을 하면 승진에 영향이 있을 텐데 괜찮을까요? 엄마, 걱정 마세요. 승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족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어요. 드디어 변화가 시작되는 것 같았거든요. 은혜가 육아휴직을 신청한다고 했지만 회사에서 쉽게 허락해주지 않았어요. 지금은 중요한 프로젝트 진행 중이라서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죠. 결국 또다시 제가 민준이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병원에서 쉬라고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했죠.
그날 아침 은혜가 또다시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회사에서 아직 휴직 허가가 안 나서 그래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계속 얘기해 볼게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30년 전에도 똑같은 말을 들었어요. 언제까지 조금만 더 참고 살아야 하는 걸까요? 은혜야, 한자라. 엄마, 늦을 것 같은데? 5분만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은혜가 마지못해 앉았어요. 아직도 회사 가는 게 더 급한가 봐요. 엄마가 지금까지 참고 산 게 30년이야. 너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엄마, 그때도 모든 사람이 엄마 보고 참으라고 했어. 며느리니까, 엄마니까, 여자니까. 그래서 참았어. 제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30년간 삼켜왔던 말들이 터져 나오려고 했거든요. 너 아빠도 육아는 엄마 몫이라고 했어. 할아버지도 요즘 며느리들은 너무 편하게 산다고. 그래서 엄마는 혼자 다 했어. 엄마, 그때 이야기가 아니라. 그때 이야기가 아니야. 지금도 똑같다고. 목소리가 커졌어요. 평생 이렇게 큰 소리 낸 적이 없었는데 30년 전에도 엄마는 혼자 했어. 지금도 혼자야. 아무도 엄마만 몰라줘. 아파도 참으라고. 힘들면 참으라고.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그동안 꾹꾹 참아왔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올라왔거든요. 엄마도 사람이야. 로봇이 아니라고. 아프면 아픈 거고 힘들면 힘든 거야. 엄마, 정말 죄송해요. 미안하다고만 하지 마라. 정말로 바뀌어야 해. 은혜가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바라봤어요. 아마 평생 저런 모습의 엄마는 처음 봤을 거예요. 엄마는 네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희생했어. 내 꿈도 포기하고 내 시간도 포기하고. 그런데 고맙다는 말만 들어봤지 정말로 인정받아 본 적은 없어. 엄마, 이제는 정말 지쳤어. 더 이상 못하겠어. 내가 할머니인지 보모인지도 모르겠고 내 인생이 언제 시작됐는지도 모르겠어. 그때 민준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아마 저희 목소리를 듣고 깬 것 같아요. 할미, 왜 울어? 민준이가 제게 다가와서 제 눈물을 닦아줬어요. 이순지는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할미가 아파서 그래. 할미 아파? 병원 가야 해? 할미 마음이 아파. 은혜가 민준이를 보느니 눈물을 더 많이 났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도 엄마가 되고 나서야 알겠어요. 얼마나 힘든지. 힘들 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할 건지가 중요해. 제가 회사를 그만둘게요. 회사를 그만둔다고? 네, 엄마 건강이 더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민주님을 직접 키워야죠. 은혜 말에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던 승진을 포기한다는 건가요? 정말 괜찮겠어? 네, 늦었지만 이제라도 깨달았어요. 육아는 엄마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그날 오고 은우는 정말로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그리고 민준이를 직접 돌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서툴렀어요. 기저귀 갈아주는 것도 이유식 먹이는 것도. 하지만 점점 익숙해져 갔죠. 그리고 저는 정말 오랜만에 제 시간을 가질 수 있었게 됐어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입니다. 30년 된 낡은 앞치마를 정리하는 날이거든요. 이 앞치마와 함께한 시간들을 생각하니 감회가 새롭네요. 은혜가 회사를 그만둔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처음엔 걱정이 많았지만 지금은 정말 잘한 일인 것 같아요. 엄마, 민준이 기저귀 갈 때 이렇게 하는 거 맞죠? 그래, 그렇게 하면 돼. 처음엔 다 서툴러. 30년 전 제가 은혜를 키울 때도 이렇게 서툴렀는데 그때는 가르쳐줄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은 제가 은혜를 도와줄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은혜가 주도하고 제가 도와주는 형태로 바뀌었어요. 이게 진짜 할머니의 역할인 것 같아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 알았으면 됐어. 앞으로가 중요하지. 오늘은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기로 했어요. 수진 씨도 함께요. 그분 덕분에 많은 걸 꿰드릴 수 있었거든요. 정숙 씨, 정말 잘하셨어요. 당당하게 자기 목소리를 내는 거. 수진 씨 덕분이에요. 그때 말씀해 주신 게 계속 생각났어요. 이제 정숙 씨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새로운 걸 시작한다. 정말 오랜 동안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 일이에요. 집에 돌아와서 은혜에게 말해봤어요. 은혜야, 엄마가 뭔가 배워보고 싶은데 어떨까? 어떤 걸요? 서예나 요리 같은 거, 아니면 다른 것도 좋고. 좋은 생각이에요. 엄마도 엄마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은혜가 적극적으로 찬성해주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그날 저녁 가족 회의를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역할을 나눌지에 대해서요. 엄마는 주 3일만 민준이를 발버릴게. 나머지는 은혜가 직접 하고. 네, 알겠어요. 그리고 은혜 남편도 육아에 참여해야 해. 민준이는 은혜 혼자의 아이가 아니야. 네, 남편이랑도 이야기했어요. 앞으로는 함께 하기로 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드디어 제대로 된 육아 시스템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가 아프거나 힘들 때는 언제든지 말할게.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네, 엄마,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30년 된 낡은 앞치마를 서랍 깊은 곳에 넣으면서 저는 새로운 다짐을 했어요. 이제는 정말로 할머니답게 살겠다고요. 보모가 아니라 할머니로서 말이에요. 민준이가 제게 와서 안겼어요. 민준이가 저에게 와서 안겼어요. 헐미, 사랑해. 할미도 우리 준이 사랑해. 하지만 이제는 이 사랑이 저를 올가매는 게 아니라 서로를 자유롭게 해주는 사랑이 될 것 같아요. 은혜가 민준이를 재우러 데려가는 모습을 보니까 뿌듯했어요. 이제야 진짜 엄마가 된 것 같아요. 저는 거실에 앉아서 내일 서예 학원에 등록하러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오랫동안 미뤄왔던 제 꿈을 이제 시작해볼 때가 된 것 같아요. 내 인생도 이제 시작이야. 70살이 되어서야 진짜 제 인생은 살 수 있게 되었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할머니도 할머니답게 살할 권리가 있어요. 손자를 사랑하면서도 자신을 사랑할 권리. 가족을 돌보면서도 자신의 꿈을 꿀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이제야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용기를 냈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변화를 시작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내일부터는 진짜 할머니로 살아갈 거예요. 3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할머니가 되어보겠어요.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 집 이야기 같네? 나도 이런 쪽 있었는데 하셨던 분들이 계실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할머니가 된다는 것, 손자 손녀를 돌본다는 것이 분명 기쁘고 보람찬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려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할머니도 꿈꿀 권리가 있어요. 할머니도 행복할 권리가 있고요. 저처럼 뒤늦게라도 깨달으신 분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용기를 내서 가족들과 준솔한 대화를 나눠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해보세요. 그리고 혹시 며느리나 딸의 입장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우리 어머니들
시어머니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셨을까요? 가족은 서로 희생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관계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우리 세대의 진짜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드릴게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도 나눠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30년 고부관계의 진실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어요.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